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청년 여러분, 부규모 양자원입니다. 여러분 11월 잘 지내고 계시나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한절기에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일기법 중 유무념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념은 일기법 중에서도 역사가 깊은 공부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 유무념 공부법이 등장한 것은 성계명시독이라는 원불교 초기 교단의 일기법에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유무념 공부는 원불교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핵심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무념 공부의 핵심은 마음을 체크함으로써 마음을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마음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마음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하여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흩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유무념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유용하고 유효한 것이 바로 유무념 공부입니다. 처음에 유무념 공부는 검은 콩과 흰 콩을 가지고 그 번수를 체크하면서 마음을 유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사회가 전진하고 진보하였으므로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 번수를 체크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핸드폰 소유자시라면 엠볼이라는 앱도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형화해서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유형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유무념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감각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보통은 감이 없습니다.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도 우리의 감각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둘 기록함으로 그것들을 유형화하고 눈에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무념 공부가 바로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기냐, 챙기지 않느냐를 처음에는 목표로 잡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챙기고 안 챙기고, 마음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고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마음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유무념 공부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가장 가까운 항목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항목으로 잡는 것이 조금 더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꼭 하게 되는 신발 가지런히 놓기라는 항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국의 주택 구조상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그 신발을 벗어 놓을 때 사람마다 그 벗어 놓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신발을 드는 모양과 방법들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밀접되어 있다 이것이죠. 신발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거 가지고 뭐 마음 공부를 하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챙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챙겼는지 챙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마음을 체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안 놓고의 행위에 그 중요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가지런히 챙기기 위해 마음을 챙겼는가 안 챙겼는가라는 그 지점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유문형 공부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번수를 체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바라보는지 알아차리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둘씩 확인하다 보면 마음을 알아가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을 통해서 행위가 제대로 실천이 됩니다. 결국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끝난다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활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공부의 방점이 작업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무형 공부에서도 처음에는 마음을 챙기는 번수를 체크하다가 그 항목의 행동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챙기면 자연스럽게 하려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챙기기 때문에 일에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수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방심이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일이 잘 되고 못 되었다고가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잘 못 되었다고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 공부에 방심이 있고 없었고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옳고 그르고 시비의 기준으로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못하는 것은 여태껏 유문형 공부를 통해 그 연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해 그것을 익혀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마음을 챙기고 못 챙기고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마음을 잘 챙기면 일은 잘 되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무시한 채 단순히 그 결과만을 집중하게 되면 마음을 챙기고 못 챙기고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챙기고 못 챙기고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진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통은 유문형 공부를 하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신발 가지런히 챙기고 못 챙기고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신발 가지런히 놓고 안 놓고 그 내 유무념 조항이 그 집착이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에게도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상대까지도 괴롭힌다는 겁니다. 집착의 안 좋은 영향 중 하나이죠. 만약 상대를 보면서 내가 정한 유무념 공부에 조목을 들이대고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상대를 보면서 그 유무념 조항대로 살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무념 공부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고 나면 일이 잘 되어집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마음이 잘 챙겨졌느냐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챙기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유문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단순히 난 유문형 공부를 해야 하면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산다면 사실 그것은 유문형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챙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기 위해서 번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번수를 체크하는 것이 마음을 유형화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해내려면 그 방법을 실천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됐든 그 도구는 자신과 가까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을 챙긴다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 번수를 체크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이 붕 떠있는 느낌이고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번수를 체크하고 마음을 확인을 해야 진정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도구를 두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를 함으로써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도구가 가까이 있어야 실시간으로 그 마음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유형화되어 갑니다. 도구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와 나 사이의 거리는 한없이 가깝고 친밀해야 합니다. 저는 유문연판을 가지고 다닙니다. 유문연판에는 애착을 가져도 좋습니다. 애착이 생겨야 공부가 잘 되어지니까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 유무념을 놓아버리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 도구의 애착을 가지고 그 번수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항목 설정의 필요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6년 공부를 통해서 길들이고 싶다면 그 길들이고 싶은 대상을 설정한 후에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거나 신앙심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올리고 먹기라든지 일상에서 밀접한 일들과 연관을 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항목들로 유무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성공의 습관과 성취감을 맛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문형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절망감이나 좌절감에 따른 포기입니다. 너무나 높은 레벨로 항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재미를 잃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유문형 공부와 멀어지게 됩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우선이지만 사람인 이상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의 재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유문형 공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취감이 없으면 그 공부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설정하여서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내가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항목을 설정하여 그 공부를 해나간다면 조금 더 유문형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단계에서 익숙해지고 마음을 챙기지 않아도 그것이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유문형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감과 성공하는 습관을 맛보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것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이 유문형 공부를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을 믿어줄 수 있다면 유문형 공부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빠르게 내 마음을 성장시켜 줄 겁니다. 유문형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문형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문형 공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유문형 공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확인하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주말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이번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은 과연 살아있는지 난 내 마음을 챙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목동교단 우리 청년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출석 체크가 가능하니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모두들 남은 기간 잘 보내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